깃과 깃허브 실전 강좌입니다. 기존에 깃과 깃허브를 적용해 보려고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중지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깃과 깃허브를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것을 깃과 깃허브를 적용하는 방법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좌의 방향을 그누보드와 영카트 같은 것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그 깃허브에서 영카트 또는 그누보드를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깃허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방법, 이렇게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깃과 깃허브는 왜 중요한가? 예,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 또는 그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살펴왔을 건데요.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 관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버전 관리를 대부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물론 기존에 잘 다듬어진 버전 관리 툴을 이용해 왔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백업을 받고, 그 다음에 기존 것을 보관을 하고, 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특정 파일을 두고 언제 어떤 부분을 고쳤다라고 메모를 해둘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 것들을 뭐 다 버전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깃을 사용하게 되면 버전 관리가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다는 거죠. 파일을 별도로 완전하게 다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시점, 변경된 내용만 계속 기록이 되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 깃이 대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 가서 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 기준으로 보면 깃이 대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라든가 아니면 디자이너라든가 상관없이 이 깃은 꼭 익혀서 여러분들 생활에,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깃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세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깃을 적용하기 전의 단계에 보면 이것은 공통인데요. 워킹 디렉토리라고 있어요. 이 워킹 디렉토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폴더, 디렉토리, 그 상태가 이제 워킹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깃 또한 이 부분이 한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깃을 적용하게 되면 두 단계가 더 있어요. 스테이징 에어리어, 뭐 다른 용어들이 또 있는데, 뭐 인덱스도 있고요, 용어들이 있지만 하여간 이 도중에 중간 단계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깃이 적용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소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최종이죠. 항상 저장소까지 가야 깃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뒷부분에서, 나중에 이론이 필요한 부분에서 다시 공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깃은 현존하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백업 기능입니다. 개인이 왜 굳이 어려운 깃과 깃허브를 배워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업 기능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건 꼭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죠. 랜섬웨어라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던 그 각종 그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남아 있었다면, 물론 CD에 별도로 담아서 아니면 USB에 담아서 보관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예, 현재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매번 그렇게 하기에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근데 이 Git과 GitHub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GitHub의 최근 정책이 바뀐 것도 예, 이 백업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기존에 그 GitHub에 보면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 있었는데 그 공개 소스만 무료였거든요. 근데 프라이빗은 유료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프라이빗에 대해서도 무제한 저장소 추가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그 협업,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협업할 경우에만 프라이빗에 대해서 여전히 유료입니다. 물론 유료이지만 그래도 이런 기능들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어쨌거나 그 세계적인 인재들이 관리하고 있는 GitHub에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PC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GitHub에 매번 그것이 잘 백업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전혀. 그리고 또 GitHub에 올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또 백업을 받아둘 수가 있죠. 예, 클론해서 쉽게 백업을 받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군데만 백업을 해둔다 그러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상당 부분 그 복구를 할 수 있는, 보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업 기능입니다. 예, Git 하면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협업 기능인 것 같아요. 예, 다른 강의를 들어보면 항상 협업 기능을 먼저 우선순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Git의 역할이 이 협업 기능에 탁월한 그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 Git과 GitHub는 지금은 이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Git은 왜 사용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세 가지를 살펴봤죠. 그 다음 강좌부터는 실제로 무조건 적용하는 방법부터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되 신규가 아닌 기존에 내가 뭐 abc.com이라는 프로젝트를 사이트를 완성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바로 Git을 적용하고 싶다.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개의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GitHub를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여기서 선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Git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보시면 되는데 물론 구글링 검색하면 바로 나오긴 하지만 git-scm.com 예, 공식 사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Git 사이트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저는 그 리눅스나 맥 위주가 아닌 그 윈도우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접속을 해보면 여기 보면 다운로드 2.2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 버전 4 윈도우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기만 하면 윈도우즈에서 여러분들이 Git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더불어서 Git Bash라는 것도 설치가 됩니다. Git Bash는 그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
그 터미널을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영어입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도큐멘테이션에서 북으로 가보시면 이 깃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매뉴얼이 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한국어라고 있습니다. 예, 언어가 많이 부담이 되죠. 항상 이 한국어를 클릭을 하시면 온라인 텍스트가 편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깃에 대한 모든 것 대부분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쭉 보면 시작하기서부터 이 깃이 뭐냐, 그 다음에 깃의 기초적인 명령, 태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 아주 중요한 개념 브랜치에 대해서도 보고 서버 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깃허브도 나오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편안하신 분은 여기에서 충분한 여러분들이 그 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여기 보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이걸 보셔도 되고, 그것보다 이 깃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먼저 설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깃허브입니다. github.co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배울 건데요. 예, 이것도 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 있는 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깃허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계정을 갖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유저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여러분만의 공간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백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그리고 또 협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깃허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반드시 요 회원 가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넣고 사인업 하면 여러분만의 공간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예, 참고로 여기에 보면 독립적인 정보가 이메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메일이 한 개면 한 개를 계정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5개다 그러면 5개도 사실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 효용성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 깃허브의 계정을 한 개 이상 추가로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두 개 다 비용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깃도 무료 오픈 소스고요. 여기 어디 나왔을 겁니다. 오픈 소스고요. 그 다음에 깃허브도 지금 여기 가격 정책이 있긴 하지만 협업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사용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무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 깃은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github.com은 회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